우리나라 육지의 최남단인 땅끝 해남. 이곳에는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 자락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사찰이 있다.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미황사. 아름다운 이 사찰에는 창건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1692년에 세워진 미황사 사적비에 이런 기록이 있다. 우전국에서 부처님을 실은 커다란 배가 땅끝에 당도했다. 1266년 전 세워졌다는 이 사찰은 과연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749년) 어느 날 돌로 만든 배 한 척이 달마산 아래 사자포구에 와 닿았다. 어부가 가까이 다가갔지만 배는 번번이 멀어져 갔다. 이 소식을 들은 의조 화상이 스님들과 마을 주민 100여 명을 이끌고 기도를 올리자 신기하게도 돌배가 무태 닿았는데 배에는 사람 형상을 한 황금상과 경전과 불상 그리고 검은 소 한 마리가 실려 있었다. 그날 밤 의조 화상은 이상한 꿈을 꾼다. 돌배에서 봤던 금인이 나타나 자신은 본래 인도의 왕으로 부처님 모실 곳을 찾고 있는데 소가 멈추는 곳에 절을 지으면 국운과 불교가 함께 번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꿈에서 깬 의조 화상은 소의 경전과 불상을 싣고 사자포구를 출발하는데 한참을 가던 소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 의조 화상은 소가 누운 그 자리에 미황사를 창건한다. 이러한 미황사 창건 설화는 우리나라 불교 중 일부가 남아시아에서 바다를 통해 전래됐다는 회로 유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중국 불교가 북방으로 해서 육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북방 육로설 중심의 통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주 그 황룡사 장육전이랄지 여러 가지 해남 미양사랄지 바다를 건너서 인도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불적이 이렇게 건네오는 그런 설화들도 여기저기 해안가를 통해서 남겨져 있는 아주 그런 측면에서 불적 도예 설화의 대표적인 사찰로 미황사는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절입니다. 이처럼 신비한 이야기를 품은 미황사는 창건 이후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을 겪으며 몇 차례 중창을 거치는데 미황사를 대표하는 대웅전에는 창건설화와 관련된 독특한 것이 남아있다. 대웅전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주춧돌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 거북이 같은 바다생물이 조각되어 있다. 도대체 대웅전 주춧돌에 이런 바다생물을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주춧돌에다가 그 바다에서 살고 있는 개나 자라, 물고기 같은 것을 조각한 예는 미황사의 대웅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예죠. 왜 이곳에다 이런 동물, 그 물고기들을 조각하냐면은 대개의 경우에 부처님이 계신 공간, 즉 대웅전을 반야용선으로 보는 거예요. 반야용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는 멀고 먼 항해를 할 때 배에 타서 미리 세계랄지 어떤 깨달음의 세계나 할지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따라서 대웅전이라는 목조 건축이 미래의 세계로, 부처님의 세계로 또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다 생물이 새겨진 것은 미황사 대웅전의 주춧돌뿐만이 아니다. 미황사 부도에서도 물고기, 게, 자라 같은 바다 생물들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조각들을 바닷길로 불법이 전파됐다는 불교 회로 유입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미양사에서 불교가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해로 유입설을 방증하려고 하는 바닷가 주변에 살던 그런 스님들이 그런 자기들하고 조금 친근한 그런 해양 생물들을 더 이런 건물 법당 초석이나 그다음에 부도에 이렇게 더 조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미황사 대웅전 천장에는 인도의 고전어인 버머로 쓰인 단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졌다는 미황사 창건 설화를 엿볼 수 있다. 천년고찰 미황사에는 사찰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유서 깊은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황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이다. 보물 제947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짝집으로 달마산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그 미황사 대웅전 건물은 조선 중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느 대웅전들은 대개 규모가 크고 아주 좀 호화롭죠. 그런데 이 건물은 규모도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서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개의 경우는 기단을 이렇게 잘 짜 맞추는데 이 건물은 기단이나 초석, 그다음에 단청 이런 것들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규모가 적어서 단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 부분 같은 데는 대단히 그 공포 형식이 잘 짜여져서 아주 웅장함을 이제 보여주는 건축이죠. 오랜 세월에 건물 외부에 단청이 바래진 대웅전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미황사만의 멋을 담고 있다. 대웅전에서 석축을 따라 올라가면 또 하나의 보물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보물 제1183호로 지정된 응진당이다. 대웅전과 같은 시기인 18세기 중엽에 세워진 건물로 내부에는 16나안을 모시고 있는데 특히 지붕 공포의 짜임새가 눈길을 끈다. 미황사의 세 번째 보물은 바로 대웅전 안에 있다. 불상을 모신 후불벽 뒤편에 소중히 보관 중인 커다란 상자. 이 속에 세 번째 보물이 고이 잠들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물 제1342호로 지정된 미황사 괴불이다. 1727년에 제작된 이 괴불은 높이가 12m, 폭이 자그마치 5m에 달하는 대형 불화로 그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괴불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걸 괴자고 불화 불자를 써서 괴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그 민주운동 이후에 학생운동 걸개 그림들도 사실 이런 괴불에서 본을 따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전각, 그러니까 법당 안에서 거행할 수 없는 그런 큰 규모의 법회나 그런 의식들을 지낼 때 이렇게 모시는 그런 신앙의 대상물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야단법석 그런 걸 알죠. 밖에 들야에 단을 세우고 어떤 큰 스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듣는다 해서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뭐 기우제나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또 석가탄신일 같은 그런 큰 행사에 이런 그 야단법석의
배경화로 이 괴불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미황사 괴불에는 불교 회로 유입소를 담고 있는 창건설화가 깃들어 있는데 무릎 좌우에 조그맣게 향로를 든 보살상과 금함을 든 사자상이 그려져 있고 또 상호 좌우에 합장한 세 분의 부처님이 좀 조그맣게 이제 앉아 계신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금함을 든 사자상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적기의 그런 설화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미황사 괴불은 함에 담겨 전각 내부에 보관되다가 1년 중 괴불제가 있는 날 단 하루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10월 24일 고즈넉한 산사가 떠들썩해졌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미황사 괴불제가 열리는 날이다. 괴불제는 대웅전에 보관돼 있던 괴불을 옮기는 괴불 이운부터 시작하는데 스님과 마을 청년들이 혹시나 입김이 닿아 탱화가 상할까 입에 천을 물고 조심스레 괴불을 마당으로 모신다. 경내에는 범종과 법고 소리가 울려 퍼진다. 괴불에 줄을 묶고 당기기 시작하면 이제 1년에 단 한 번 볼 수 있는 괴불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높이 12m, 폭 5m에 달하는 거대한 불화가 파란 가을 하늘에 닿을 듯 대웅전 앞에 펼쳐진다. 미황사 괴불은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제, 원혼을 달래는 수륙제와 기우제 등에 사용됐는데 특히 1992년도에는 기우제를 하고 곧 비가 내렸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1992년도에 제가 잠깐 살고 있을 때 미황사는 굉장히 협소하고 또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절이었어요. 그때 한 30년 만에 큰 가뭄이 들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한 40명이 올라왔어요. 스님 기우제 좀 지내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때는 괴불탱화가 한 30년 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 배접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는 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다가 포장을 깔고 얼굴만 내놓고 기우제를 그래도 지냈어요. 바로 그날 한 5시간 후쯤에 정말 뭐 일기예보도 없었는데 비가 한 4일 동안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은 그 증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오기도 하죠. 1년에 단 한 번 공개되는 미황사 괴불을 만날 수 있는 괴불제는 마을 사람들과 미황사를 찾는 많은 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축원하는 불교의 종합예술제이다. 농사가 다 지어진 후에 괴불제라고 하는 행사를 하죠. 그러면 각각의 농사 지은 것들 부처님께 올리는, 이제 콩 농사 지은 사람은 콩을 올리기도 하고 호박 농사 지은 사람은 호박도 올리기도 하고 책 쓴 사람은 책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그에 받은 상장을 부처님께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각자 농사 지은 것들을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추수감사제와 같은 그런 행사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늘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독거려주고 바로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괴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백나무에 둘러싸인 호젓한 숲길을 조금 걸어가면 미황사의 또 다른 보물이 나타난다. 총 28개의 부도와 5개의 탑비가 모셔진 우리나라 최대의 부도밭이 우리를 반기는데, 조선 후기 이름난 여러 스님들이 머물면서 위상이 높아진 미황사는 남도 불교를 일으킨 진흥지로 많은 부도와 탑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모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 부도들은 18세기 중반 이후 그 맥이 끊기게 된다. 그 예전에 미항사에서 그 부도밭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일정한 시기에 1800년대, 1840년대 이후에부터 1943년 그 사이에 미항사에 어떤 유적이나 유물들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상당히 이게 죽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를 고민을 하다가 당시 이곳 치소마을 출신인 혼호 스님이 미항사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절에 한 40여 명의 스님들이 계셨고, 그때 그 스님들을 데리고 더 큰 중창 불사를 하려고 스님들이 군고 어떤 그 사당패 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해안 지방을 돌면서 시주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고로 치다가 스님들이 해상 사고로 배가 이렇게 침몰해서 죽고 난 뒤로 절이 폐사됐다라고 하는 그런 궁고 폐사 설화가 이렇게 주변에 유포되고 있어서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박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1840년대 이후로 미항사가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과거 크고 작은 가람이 20여 동이나 있던 큰 사찰이었지만 이처럼 신비한 이야기를 남긴 채 미황사는 달마산 자락의 소박한 사찰로 남아있다. 멀리 땅끝에 자리한 고요한 절 미황사. 하지만 미황사는 그 어느 곳보다 우리와 가깝다. 많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원하는 아름다운 절집 미황사. 창건 설화 속 바다 건너 부처의 뜻을 전하러 온 이들이 바랐던 곳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위로와 안식을 주는 땅끝 미황사. 그곳은 더 이상 멀지 않다.